내 퇴직금 어차피 내 돈인데 좀 미리 받아서 쓰면 어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58세 김진석 부장도 몇 년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나중에 받을 월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심리적 함정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목돈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결국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평범한 50대 가장이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세금 폭탄과 뼈아픈 후회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8세인 김진석 씨입니다. 그는 한 중견기업에서 28년간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52세 되던 해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전세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법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진석 씨는 어차피 내 돈인데 아들 좋은 일에 쓰는 게 맞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시까지 쌓인 퇴직금 약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중간 정산 받았습니다. 아들의 전셋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10년 넘게 타던 낡은 차도 바꿨습니다. 노후는 아직 까마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중간 정산 후 남은 6년치 퇴직금 약 5천만 원을 받는데 함께 온 세금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어림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당혹감은 이내 억울함으로 그리고 깊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아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석 씨가 중간정산을 받는 그 순간 그의 28년이라는 긴 근속연수는 세금 시스템상에서 깨끗하게 지워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근속 1일차로 리셋되었던 겁니다. 긴 세월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중간정산 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근속연수 리셋이라는 세금 폭탄입니다.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이 근속연수 단절 문제입니다. 30년 일한 사람과 6년 일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명백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과거 고용노동부의 한 설문 결과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간정산금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진짜 노후를 위해 썼다는 응답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뒤에 막연한 노후보다는 눈앞의 자녀 결혼, 주택 문제 같은 명확하고 시급한 지출에 더 크게 반응하는 근시안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으로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생존을 위한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목돈 마련 기회 상실과 노후 준비자금 소진을 이유로 중간 정산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진석 씨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방법, 심지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씨의 직장 동료였던 박성훈 차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50대 중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임금 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깎이기 시작하면 최종 퇴직금은 수천만 원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일하고 평균 임금 600만 원으로 퇴직하면 1억 8천만 원을 받지만 만약 임금 피크제로 5년을 더 일하며 임금이 깎여 최종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35년을 일하고도 퇴직금은 1억 500만 원으로 오히려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박성훈 차장은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임금 피크제 시행을 사유로 자신의 임금이 깎이기 바로 직전에 중간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줄어들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퇴직금을 가장 높은 가치일 때 지켜낸 것입니다. 이 사례는 중간 정산이 언제 그리고 왜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김진석 씨처럼 이미 중간 정산을 받고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제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최종 퇴직 시 회사에 과거 중간 정산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전 근속 연수를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세무 시스템에 지워졌던 과거의 기록을 복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절되었던 근속 연수가 모두 합산되어 김진석 씨의 경우 6년이 아닌 28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정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당하게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중간 정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해당하는 사유가 정말 법정 사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임금 피크제 등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아니라면 편법적인 중간 정산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계산을 반드시 먼저 해보십시오. 중간 정산으로 지금 당장 손에 쥐는 목돈의 가치와 그로 인해 미래에 더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냉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일기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선택은 연금 수령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한 일간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10명 중 9명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갑니다. 하지만 최종 퇴직급여를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최대 30%나 아낄 수 있고 은퇴 후 부담이 커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으로 소중한 자산을 깎아 먹기보다 끝까지 지켜서 연금으로 길게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흘린 땀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미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눈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 소중한 생명줄을 미리 잘라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김진석 씨의 후회와 박성훈 차장의 지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간 정산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방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 이제는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지킬까?를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지켜낸 그 돈이야말로 당신의 품이 있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로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